시작하겠습니다. BST 비즈니스 스타트 트레이닝. 자, 우리가 하는 일은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사실 제가 이제 신규 분들을 만나러 가고 미팅을 하면 이 일이 굉장히 쉽다고 얘기를 해요. 쉬운 거는 아이템이 쉬울 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떠한 부분들이 힘들었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거나 예를 들면 학교에 그 진로 상담을 하잖아요. 아이들 진로 상담을 하는데 부모님도 반대해, 선생님도 반대해. 오로지 나의 의지로만 그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보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는데 주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 반대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 시스템 속에서 마인드 교육, 이 일에 대한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실상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이미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어때요? 이 일은 시작하자마자 이런 걸 해라고 해요. 소비자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야 되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 거의 99%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려운 이유가 이 일에 대한 어려움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 없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의 크기가 더 커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네트워크망, 소비자 네트워크망을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이고 그렇다면 내가 아투라 크림 하나 팔러 다니고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만들어내 가야 되는 일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리더가 되고 나와 같은 리더를 후원 육성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이 제품으로 소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비자로 준비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 이 비즈니스를 하면 좀 힘들다는 문턱이 있어요. 그게 조금 높은 거예요. 왜? 내가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교육이나 팀 미팅으로 인해서 우리는 팀워크를 만들고 이 사업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12년 동안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시작은 굉장히 눈이 오는 그걸 바라보는 것처럼 설레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이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올바른 리더 한 명이 되는 리더를 내가 먼저 되고 그리고 파트너를 후원하는 일인데 과연 리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라 무엇일까요? 진짜 나의 파트너 리더님들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귀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왜 잔소리 많은 엄마 아빠 부모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잔소리로 자식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잔소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제대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내 품 안에서 키운다고 해서 온전한 올바른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죠.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내 파트너 육성과 후원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글귀가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본받을 어떤 멘토나 롤모델들을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1차적으로 조금 이 사업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좀 단단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사실 조금 무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야 되고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독하고 단단하고 강한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내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면서 내가 이 모든 사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바른 리더는 파트너에게 지시하고 하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앞을 보고 비전을 알고 내가 먼저 성장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의 팀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접하는 조직 생활에서 우리가 보스와 리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보스 기질을 가진 그러한 위에 상사를 모시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보면은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아요. 그런 스폰서가 있어요. 하지만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먼저 비전을 만들고 이 팀의 비전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같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성장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결국 올바른 리더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적 자세를 갖추고 난 뒤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의 99%는 초대와 미팅으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초대와 미팅에 올바른 리더의 자세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내가 원하는, 팀이 원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미팅의 이 과정들, 중요성은 제가 따로 또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팅에서 사용되는 원칙, 법칙, 공식이라고 해도 돼요.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이것은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의 호일러 박사가 만든 것인데 미팅에 활용되는 어떠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네, 이 내용을 보면 흔히들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많이 교육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이뿐만이 아니고 팀원 간의 협력, 리더십 발휘, 정치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팀에서 이끌어 나가는 결과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활용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성 요소는 호일러의 법칙 또는 여기에 나오는 A, B, C의 법칙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자, 이 법칙이 마케팅에서 사용이 됐는데 가장 활발하게 이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한 나라가 처음에 일본이었다고 해요. 일본에서 상품을 파는데 판매원이 이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초빙한 거예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했더니 훨씬 나은 결과치를 가져왔더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호일러의 법칙 중에 전문가,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 그리고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주는 소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기에 맞는 팀워크를 가져서 결과를 내는 거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B, 브릿지 역할, 소개하는 소개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개자의 자세 점검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시스템 인이 된 사람. 왜 시스템 인이 되어야 되냐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제품만 좋아서 이 제품을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고 판매죠. 우리는 그 영업이나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이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이 스폰서와의 미팅을 했을 때 훨씬 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업의 동기가 명확한 사람. 말하자면 스폰서와 같이 이러한 미팅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결과치가 예스의 결과치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그랬을 때 사업의 동기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물건을 계속 못 팔고 있으니 그냥 물건 파는 데만 집중한 사람들은 이 미팅의 의미를 모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제품의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이 팀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미팅의 좋은 결과치에 가까운 그러한 미팅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브릿지 역할, 소개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소개자의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스폰서, 업라인 스폰서는 확인이 되었을 때 미팅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요. 브릿지, B, 소개자의 역할인데 연결. 무엇을 연결을 할까요? 설명자와 고객을 연결을 하는 일을 해요. 소개자의 역할은 첫 번째, 미팅 때 설명자 A가 역할이 돋보일 수 있도록 끼어들지 않는다. 자,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 자,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고 있는데 설명자가 루비셀에 관한 또는 루비셀 마케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얘기도 조금 더 해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루비셀의 인체줄기 세포 배양액이 몇 프로 들어가 있나요? 5% 들어가 있죠. 근데 설명을 할 때 6%라고 한 거예요. 당황해서 설명자분이 당황해서 저희 루비셀 이 앰플 한 병에는 인체줄기 세포 배양액이 6%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고객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B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끼어들지 말라는 게 이런 거죠. B가 봤을 때 틀린 정보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스폰서님 6%가 아니고 5%잖아요. B는 절대 설명자의 역할이 돋보일 수 있도록, 자, 이 돋보인다는 얘기가 고객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절대 끼어들지 마라. 앞에서 얘기한 대로 행여 스폰서가 잘못된 설명을 하더라도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사전에 설명자는 모든 준비를 하고 가겠지만 미팅에서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소비자는 끼어들면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고객 C에게 설명자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 말은 최고로 인식시킨다. 이 말은 누구를 위해서? B를 위해서. B의 역할을 설명자가 대신 해주는데 흔히들 말하면 말빨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고객 C가 내가 소개자였다고 했을 때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스폰서, 설명자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내 부하 직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능력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C에게 예전에는 나의 부하 직원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문가인 설명자로 인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하 직원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고객에게 이 스폰서의 설명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최고의 인식을 해야지만 그 미팅에서 이 고객이 잘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결국 나의 미팅의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C에게 설명자 A를 최고로 인식시킨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미팅 전 고객에 대한 정보. 자, 뒤에 보면 뭐예요? 설명자가 미팅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제품은 제품력이 너무나 좋지만 제품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제품도 스킨케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냥 제품은 내가 보니까 됐고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C가 관심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미팅 전에 고객의 니즈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누구에게? 설명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설명자가 하는 이 모든 내용은 내가 해야 될 내용을 설명자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친구분이 계시잖아요. 친구 간에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구가 와서 이 정보를 알려주는데 너무 비즈니스적인 자세로 있잖아. 막 이렇게 어깨를 딱 해서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내 친구의 모습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와서 루비셀을 전달했을 때 루비셀이 먼저 보일까요? 이 친구의 어색함이 먼저 보일까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러한 미팅보다 친구가 그때 소개자, 친구가 하는 역할을 설명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설명자가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부분들 제가 몇 번 미팅을 해서 뿌려주고 했는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지금 상황이 돈을 벌어야 되거나 또는 돈은 상관이 없고 피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 뭐 이러한 이 사업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정보.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사생활 같은 거. 그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오로지 이 비즈니스의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날 미팅에서 설명자가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정보를 설명자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들. 자, 그리고 네 번째, 고객이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핸드폰. 자, 주변 환경은 당연히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해야 되겠죠. 개인적인 어떠한 조용한 공간이면 괜찮은데 카페 같은 경우에 브랜드 카페를 가면 어때요?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 또는 장소 섭외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미팅 장소를 잡고 여기에 보면 핸드폰. 요즘은 거의 핸드폰이 거의 5장 7부라고 하듯이 내한테 딱 붙어 있잖아요. 내 스폰서와의 미팅에서 스폰서의 미팅이 1시간, 2시간이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미팅이 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1시간, 2시간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다수는 한 30분 정도의 미팅을 잡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 C를 모셨을 때 스폰서가 오기 전에, 미팅 전에 당연히 도착해서 그 장소에 와 있어야 되고, 미팅 전에 내가 정확하게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내가 전문가인 이분을 모셨으니까 한 30분 정도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이상은 핸드폰을 조금 접어두고 미팅에만 집중해 둘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B의 자세 점검에서 시스템 인 된 사람을 고객의 미팅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스템 인이 안 되고 스폰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 흔히들 그런 사람은 그냥 스폰서가 대신 와서 뿌려주고 스폰서의 앰플로 뿌려주고 미팅 잡아주고 결제까지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소개자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미팅에 좋은 결과를 못 만들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인이 되었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핸드폰 주의사항조차도 시스템 인이 안 되면 그런 마인드가 안 생겨요. 내가 그 고객을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고객의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미팅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객은 언제나 다시 나에게로 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가 되지 않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많은 고객의 미팅을 잡을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시스템 인 해서 준비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스폰서와 피드백을 가지고 명단 작성을 해서 고객의 미팅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폰서 설명자가 한 30분 정도 미팅을 하고 그 자리를 나가요. 자, 나가고 난 뒤에 이제는 설명자와 고객의 연결이 아닌 나와 소개자이 남아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설명자가 한 얘기를 번복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객의 니즈에 정확하게 맞게끔 미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분이 두피 탈모에 관심이 있어서 스폰서가 아까 설명자가 저희 엑소라인에 대한 우수성을 전달을 하고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고 그 자리를 나갔을 때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시 핸드폰을 가지고 체험 사례를 여러 가지 체험 사례를 보여준다거나 똑같은 내용들을 자, 이 부분은 뭐 엑소라인에 대한 설명자가 하지 않았던 다른 엑소라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제품 설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설명자가 한 얘기를 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루하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그때는 뭘 해야 되냐? 설명자가 제품과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다면, 말하자면 지식을 얘기를 했다면 소개자는 고객에게 꿈을 심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치를 전달하거나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루비셀을 어떻게 해서 만났고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과 내가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자가 당신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근데 이 소개자와 고객 사이에는 그런 말이 오갈 수 있죠. 나는 그렇게 해서 나도 뭐 샵을 운영을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떠한 플랜 B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나도 시작을 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고객에게도 내가 봤을 때는 니도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을 플랜 B로 니랑 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의 꿈과 비전을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고객이 예스 하겠어요? 99%가 노를 하거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카드 주고 결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미용실 원장님을 만났는데 벌써 3번째 만났다고 해요. 루비셀을. 제가 단호하게 잘랐잖아요. 저의 루비셀을 소개받아야죠. 제가 진행해 온 루비셀은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루비셀 시장은 포화 상태가 아니라는 게 너무 나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루비셀 안다고 하면 내가 하는 루비셀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들어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 미팅을 다 끝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거나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또는 집에 가서 누구에겐가 물어보겠다,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할 때 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언제? 저는 여기에는 교육적으로 그냥 48시간 안에 했지만 저녁에라도 또는 아침에라도 제품에 대한 피드백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미팅을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24시간 안에 연락을 해서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대다수가 그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요? 아주 양반이에요. 다음에 연락할게 이러는 그냥 차단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톡이 오죠. 언니 나 그거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게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시장성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한눈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자,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가야 된다. 그래서 48시간 내에 후속 관리를 하는데 yes or no 그리고 생각해보겠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유지를 해서 고객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지 말고 내가 변화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더는 고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내가 비전을 알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이 사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반드시 스폰서와 상위 스폰서와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미팅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B 소개자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는, 미팅의 수는 많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소개자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음 미팅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스폰서와 피드백 없이 그 다음 미팅을 또 하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다 보면 이 소개자는 어때요? 지치죠. 결국 포기는 본인에 의해서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누구가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가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된다. 내가 해봤잖아. 그거 별로 얼굴에도 효과도 없고 내가 소개시켜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비싸다고만 얘기하더라. 이런 자기 탓이 아닌 남 탓으로 해서 이 사업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순히 내가 고객과의 미팅에서만 이 호일러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조직 내에서도 호일러의 법칙은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직이 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큰 조직이 되었을 때는 상위 스폰서와 제일 밑에 있는 진짜 여러분들처럼 시작하는 리더들이 있잖아요. 네,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의 눈높이 또는 가치, 에너지와 이 밑에 막 시작했던 파트너들과의 사용하는, 저는 해보니까 사용하는 언어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가치의 크기도 틀리고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 조직에 중간 리더 없이 상위 탑 리더와 하위에 이제 막 시작하는 리더들만 있으면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힘들어요. 자, 제가 어떻게 그걸 느꼈냐면, 저는 SNS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조직이 커지면 중간 리더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신규가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막 시작하는 리더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도 오잖아요. 그때 제가 뭘 제일 조심했냐면은 제 에너지를 낮추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12년 동안 조금 힘들었던 게 이 에너지 조절이 제일 위에 지금 시작하는 파트너분들하고 저의 온도하고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에서는 이 중간 리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개자의 역할인 거예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직 내에 원활한 소통, 원활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의 가장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이 이 중간 리더의 역할이에요. 아까 제가 긍정적인 미팅의 결과를 가지려면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소개자. 네. 소개자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조직 내에서도 중간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잘 되는 조직의 구성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매니아. 누구나 소비자가 되어서 매니아가 되고 교육 속에서 우리는 사업자가 되는 여러분들 단계이죠. 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돼요. 많은 신규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초대와 미팅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조직에 중간 리더와 탑 리더만 있다? 성장률이 없는 거예요. 조직에서도 탑 리더와 중간 리더가 많으면 이 조직은 조금 멈춰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를 많이 초대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초대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교육 시스템에 계속 접속을 시스템 인을 하다 보면 이제 중간 리더가 되는 거죠. 자, 중간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골드 아카데미가 있죠. 베이직 아카데미가 있고 본사 교육 시스템에 베이직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골드 아카데미가 있고 에메랄드 아카데미가 있어요. 골드 아카데미까지는 저희가 줌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에메랄드 아카데미는 저희 마곡 R&D 센터에 방문을 해서 그날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와 공장을 투어하는, 견학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날 리더십에 대한 교육,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회사에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들이 이제 조직의 중간 역할을 하는 리더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자, 이들은 이제 막 시작한 리더님들은 후원보다는 나의 육성에 많이 시간 집중을 하고 있어요. 나의 시간에. 근데 이제 에메랄드 중간 리더가 되면 후원을 많이 해요. 파트너에 관한.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우리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때 사실 엄청 많은 고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이 가장 편한 시기라고. 나 혼자 있을 때 결국 뱃속에 예비 파트너들을 그냥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한 명의 파트너라도 있으면 사실 너무 힘들어요. 왜? 이 단계별 성장이 안 되어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다가 자식을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너무 사랑이 불타서 그런 경우에 굉장히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준비를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이 단계가 이 중간 리더로 오기 바로 직전의 단계가 가장 나를 육성시키기에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편하다가 아니고 내가 먼저 육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속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올바른 리더는 시스템 속에서 비전을 향해 내가 먼저 성장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우리 파트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르게 서 있으면 그 파트너보다 더 나은 파트너, 예비 파트너들이 다른 데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나한테 인연이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처음 저도 이런 단계가 있었을 거잖아요. 열심히 후원하고 열심히 내 품 안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런 파트너들은 오래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후원한다고 해서 평생 함께 가는 애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그 줌 스페셜 교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트너 에메랄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에메랄드가 이제 사업을 그만뒀잖아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같이 열심히 에메랄드 파이팅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폰서는 굉장히 멘붕이 왔겠죠.
근데 그 위에 상위 스폰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 갈지도 모르는 파트너에게 나의 마음을 다 주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스폰서를 보고 이 사업을 다시 하면 된다. 든든한 시스템이 있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폰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업 초기에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났더니 다시 그 리더가 제대로 성장을 했고 어제 이제 줌 스페셜의 성장 스토리를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도전을 해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을 했고 심지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까지 급성장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둔 중간에 탈락하는 중간에 성장을 멈추고 이탈하는 파트너들이 많이 생겨요. 그만큼 상위 탑 리더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올바른 리더, 아까 단 한 명의 그 리더를 육성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정확한 단계별 성장, 역할, 그 단계에 가지는 리더십을 가져야지만 되고, 누구나 다 소비자로 시작을 해요. 소비자로 시작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현실에 있는 내가 해야 될 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지만 통제할 수 없는 90% 일에 우리는 굉장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시간 속에서 성장은 하겠지만 그때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나를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들 소개자의 자세를 점검할 때 가장 1순위,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마인드보다 더 중요한 것. 얼굴이에요. 내 피부. 이때는 사실 탑 리더까지 오면 피부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미팅 재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없잖아요. 니 돈 벌어봤어? 얼마 벌었는데? 통장 까자고 얘기하면은 조금 멈쩍거리지 않아요? 나 이제 벌어가려고 하는 중이야. 약간 구차한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때는 내 얼굴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단계가 있었고 중간 리더까지 오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거나 사적인 모임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도 저는 얼굴만 만들어 가요. 내가 말하지 않고도 그들이 내 얼굴 피부에 압도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는, 여러분들의 무기는 루비셀 제품이거든요. 그 제품을 믿고, 그래서 첫 만남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은 전혀 안 해도 돼요. 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일 강력한 무기는 우리가 이런 제품, 이런 아이템을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왜 내 팀이 성장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되지가 아니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니아가, 신규 사업자가 해야 될 일은 내 얼굴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중간 리더가 되면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떡실신 된다고 해요. 미팅 한 건 하고 나면은 거의 뭐 한 달은 들어 누워야 될 만큼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 정도로 힘든 일을 우리가 에너지를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제대로 되었을 때 탑 리더가 가면 많은 에너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조직이 이러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이 사업하는데 너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파트너하고 톡을 하는데 갑자기 그 파트너가 요즘에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네라고 했더니 그 파트너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알겠죠? 너무 이 일이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너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 일이 재밌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일이 재밌기 시작하면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는 자연스러워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거는 긍정적인 나의 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리더가
부정적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마인드거든요. 그냥 모든 게 좋다. 이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 낙천적이고, 뭐 그런, 원래 타고난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정적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내 파트너에게 그러한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인드. 결국 리더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런 거예요. 피닉스 문화와 피닉스 시스템.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고 문화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넘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리더들이 이탈하고 팀워크 간에 그러한 팀워크 조직 간에 어떤 불신이 삭트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뭉칠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드는 것은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들에게는 문화가 없었어요. 그들은 오로지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이는 일로만 이걸 생각을 했고 말 그대로 플랜 B로서 진짜 이만한 아이템이 없었던 거예요. 수천만 원을 벌었는데도 우리가 지금 내가 10억을 번다고 10억을 가지고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꾸준한 내가 매달 500만 원을 벌어도 평생 나오는 일로 만들려면 이 조직에 시스템과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것들을 봐왔고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나갈 수는 있지만 문화가 없으면 생명력이 짧아요. 그리고 지금의 팀 간의 팀워크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들을 이겨낸 분들이세요. 저도 그렇고 저의 파트너도 그렇고 저의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누비셀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의 진짜 역경들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냈으니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해냈잖아요. 어떻게 해냈냐면 지금 이 시스템대로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제가 성공했다가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걸 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요. 2025년 한 해 동안 급성장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아이디어로 이 필드에 교육 시스템에 접목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매번 오는 사람이 아닌 이 속에 새로운 여러분들의 파트너분들이 여기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이든지 성공했는 사람을 보면 꾸준히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업을, 이 시스템을 이번 주 왔다가 다음 주 안 오고 다시 리셋돼요. 이 사업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포기가 빨라요. 포기가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2번, 3번 왔다가 한 번 건너뛰고 또 오잖아요. 리셋돼요. 다시 0으로 와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실패하는 명확한 방법을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함이라는 것은 똑같은 온도로 꾸준히 이 시스템에 시스템 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2025년도를 위한 씨앗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2025년도 1월 1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달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